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실전 LC 태미태입니다. 오늘 9강에서도 지난 강에 이어서 Part 3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스키밍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쌍따옴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야겠구나 이미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해석을 하기 전에 일단 보기를 보시면 뭔가 일정이 바뀐 거를 암시한다, 얘기한다, 제안한다 라고 하는 거 해석 가능하고요. B번에 보니까 데드라인을 연장하는 걸 요청한다. 항상 많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C번에 보니까 시즈널 이벤트를 공지한다. 가능성 항상 있겠고요. 마지막 보니까 sales라고 하는 거 판매, decline.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판매 하락을 지금 얘가 설명한다. 가능성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보기를 어떤 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보니까 여자가 지금 뭔가를 물어볼 건가 봐요. Start of a promotion. 행사의 시작을 물어보거나 혹은 디스카운트에 얼마가 지금 깎아지는지 양을 물어보거나 장소나 이름 등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아래에 보니까 coming days라고 하는 거 앞으로 벌어질 날들에 대해서 남자가 얘기할 건데 A번 지금 앞으로 벌어질 날들 contact 연락합니다. order 주문합니다. 그리고 create 뭔가를 만들거나 clean 깨끗하게 청소한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항상 동사가 나와 있는 보기들은 동사 위주로 읽어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답 체크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41번부터 해석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항상 흐름과 주제를 파악하는 큰 따옴표 문제 파악해 보실 수 있게 한번 가볼까요?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re having trouble selling a lot of the sweaters, jackets, and other warm clothing in our store. Sales of these items have dropped about 20% in the past month. Yeah, summer is approaching. Usually, what we do is hold a big sale on winter and fall clothing. Jackets go for 25% off, sweaters for 30% off, and so on. I'll send you an email with further information. Sounds like a plan. When will the sale go into effect? Usually, it starts on April 1st and goes until April 15th. Over the next couple days, I'm going to start calling newspapers and inquire about advertising rates. I'm planning on placing a few full-page advertisements. 까지 연결해 보시면 남자가 할 얘기까지 여러분 잘 연결해 보셨고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갈 텐데요. 큰 따옴표 문제 항상 첫 번째 문장부터 이 큰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해석과 주제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여자가 말했지만 이미 지금 느낌이 왔어요. 사실 그죠? We're having trouble selling a lot of the sweaters, jackets, and other warm clothing in our 여자가 we are having trouble 우리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selling jackets, sweaters 하니까 우리가 지금 두꺼운 옷들이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Sales of these items have dropped about 20. 하니까 sales of these items have dropped라고 하니까 dropped라고 하는 거 20%나 벌써 우리 매출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대꾸하는 정답 큰 따옴표가 나왔죠? Yeah, summer is approaching. 맞아요. 지금 우리 두꺼운 옷들이 안 팔리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summer,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남자 설명하는 것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큰 따옴표 문제가 아니어도 항상 매출이 적게 나온다,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행사가 지금 벌어져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싸게 파는 할인 행사를 얘기할 건데 남자가 우리가 어떤 거는 30%, 어떤 건 40% 할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지금 자세한 내용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게. Sounds like a plan. 좋은 계획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여자가 뭐라고 해요? When will the sale go into effect? When will? 언제부터 그 세일이 go into effect라고 물어보면서 세일이 지금 시작되는 시간을 물어보는 A번 정답 처리하시면 start가 언제인지를 물어봤고요. 이렇게 세일하는 얘기가 나오거나 날짜기가 나왔을 때 정답 체크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해서 난 세일이란 단어를 세일 혹은 디스카운트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10%를 깎아줄 거면 10% off. 20% 깎아줄 거면 20% off 이렇게 off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고요. promotion 혹은 special offer 혹은 markdown 얼마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 bargain 이번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깎아준다란 지금 동의어 처리가 되겠죠.
나는 세일이라는 단어를 세일만 알고 있어. 절대 안 되고 앞으로는 동의어를 점점 늘려보는 연습까지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남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우리가 세일할 거니까 세일하는 걸 여기저기 광고해야지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Over the next couple days, over the next couple days라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 뭐 할 거냐면 I'm going to start calling. 전화를 걸어볼 거래요. 누구한테 전화 걸 거냐면 I'm going to start calling newspapers and inquire about advertising rates. 해서 얼만지를 좀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calling,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아래에 보시면 전화한다, 문자 보낸다, 이메일로 문의한다, 혹은 팩스로 문의하는 것도 있죠. 팩스를 보낸다 등등 누군가한테 연락하는 표현 자체가 contact, get in touch with, 동의와 함께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미디어 아울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지금 이런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도 미디어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언론 지금 관련된 그쪽에다 내가 전화해 볼 거야 라고 하니까 newspapers 동의어로 연결해 보실 수 있었고요. inquire,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inquiry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란 동의어까지 연결될 때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rate란 명사가 또 써 있는데 rate도 많은 분들이 비율로 알고 계시거든요. 비율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가격을 말하는 명사죠. 우리 지난 강의인데 어떤 얘기 했었냐면 항상 토익은 동의어도 좋아하지만 다이어도 좋아한다라고 말했거든요.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단어보다는 두 개, 세 개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recognize, 알아보다, 혹은 누군가를 칭찬하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rate라고 하는 거 가격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비율,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뜻이 있는 거니까 LC에선 사실 가격 얘기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광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기 위해 내가 신문사에 전화해 본다. 연락해 본다. 그래서 정답을 지금 내가 A번으로 잘 푸셨다 하더라도 동의어까지 연결해 보시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엔 44번 문제 보니까 남자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A번은 sales associate이라고 하는 거 판매사원. 가능성이 있겠고요. Store manager, delivery person, 그리고 maintenance worker. maintenance worker라고 하는 분들은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실 직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떨 때 나오죠? 뭔가가 고장났을 때 나오죠. 자, A번 같은 경우는 뭐 다 해보자면 Sales Associate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가게 느낌인 거고요. 매니저는 뭔가 권위가 필요할 때, C번은 뭔가 택배 같은 걸 나를 때 필요하겠네요. 자, 아래에 보니까 shelves라고 하는 지금 어떤 선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A번 보니까 on the door, 문에 설치가 돼야 된다. 문에다가 선반을 설치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B번에 보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이미 조립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C번에 보니까 너무 크다. maybe. 데이빗 가니까 지난주에 구매가 되었습니다. 뭐가 나올지 감은 잘 안 오고요. 마지막에 남자가 제안한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오늘 또 나왔다. 그죠? suggest라고 하는 거 무언가 제안할 텐데 제안하는 말투 여러분 안 까먹었죠? What about? How about? Why don't you? Could you? Would I? Would you? 이런 표현들 지금 나오는 suggest의 표현까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정답도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Good morning. I have 3 large parcels to bring in, and I'm wondering if someone can hold the front doors open for me. Oh, hold on a second. Anna, can you take care of the doors? Sure, no problem. It must be the shelves we ordered a week ago. Is there a particular place where you'd like to put the boxes? Please bring them to the storage room. Oh, and be careful with our pottery displays on your way. Oh, in that case, how about putting those somewhere safe first? 자, 마지막에 당연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답 마무리해 보신 분들, 남자가 지금 how about까지 체크하신 분들 정답 데이빗으로 잘 고르신 것 같고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남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I have 3 large I have 3 large, 그 다음 명사 들어볼까요? I have 3 large parcels to parcels, 단어를 내가 몰랐다 하시는 분들 단어부터 체크하겠습니다. parcel, 택배, package, 택배, shipment,
택배, 배송품 마지막에 박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택배. 택배가 왔어요. 남자가 지금 내가 3개의 지금 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 좀 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당연히 delivery person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고, 보통은 이 택배 기사님들과 우리 지난 강의에 등장했던 리세셔니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해서 접수처 직원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문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잡아준다고 해요. 이게 뭔 것 같다라고 말했냐면 이제 설명을 하죠. It must be the It must be. 지금 온 택배가 이건 것 같아요. it must be the shelves we ordered. The shelves 한 다음에 shelves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shelves we ordered 언제요? It must be the shelves we ordered a week ago. A week ago. 해서 은근히 지금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a week ago 말고도 동사를 we ordered, 우리가 주문했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 문제 있죠. 어떤 게 be mentioned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남녀가 뭔가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 언급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흐름을 여러분 잘 따라가고 있다가 shelves가 나왔네? 그럼 shelves가 나오는 순간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다. 이 힌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It must be the shelves we ordered a week ago. 그래서 우리가 다음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대놓고 힌트를 줄 때도 있죠. How about putting How about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제안 말투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안 말투가 너무나 잘 들려요. How about? how about putting those somewhere safe first? 해서 somewhere safe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How about putting those somewhere safe first 하니까 지금 다른 거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move의 동의어로 지금 바꿔주실 수 있는 옮긴다, moving some items까지 연결하시면 말투 있죠? 이 말투가 suggest 문제나 recommend 문제나 be asked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써놨고요. How about, what about, why don't you, why don't we, we should, would you like 까지 보신 다음에 Part 2에서 제안이문문, 제안문, Part 3, 4에서 제안하는 지금 질문들, 무언가를 요청받는 문제들에 잘 나오는 힌트다까지 보실 수 있었어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세트로 넘어갈 텐데 이번엔 어딥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여자가 근무하는 곳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니까 consultancy, 어떤 지금 조언을 해주는 조언업체, 상담업체, 우리나라 말로도 consultancy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컨설턴트 회사. 라고 부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real estate. 우리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C번에 가니까 grocery store, 슈퍼마켓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landscaping firm. 보신 적 있죠? landscaping firm 하면 조경업체. 그죠?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니까 이 회사가 지난 여름에 무언가를 했나 봐요. A번에 보니까 took on a commercial job. commercial. 이것도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뜻이 있죠. commercial.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형용사로 상업의, 두 번째로는 명사로 광고 라는 뜻이 있고요. 둘 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서 A번에 commercial job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상업적인 일을 맡았다. B번에 보니까 expanded. 확장했다. C번에 또 나왔네요. relocated. 이사했다. 자리를 옮겼다. raised. 가격을 올렸다. 가능성 전부 다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여자가 뭔가를 또 요청할 건가 봐요. A번에 장소를 요청합니다. B번에 어떤 예산을 물어본다. C번 마찬가지로 돈은 돈인데 comparisons라고 하는 거 비교를 좀 부탁을 한다. 비교 분석. 마지막 David은 details. 어떤 자세한 얘기들. 이것도 우리가 개인정보 할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information의 동의어죠. 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지금 저랑 같이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정답 처리가 될 텐데 한번 쭉 들어보고 이 여자가 어디서 근무하는지부터 한번 차례대로 맞춰볼게요.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I work at Spectre Industries, and we want to convert a vacant lot on our property into a garden with a seating area. Could your landscaping company handle a job of that scale? Absolutely. Although our firm mostly does residential work, we have commercial clients too. In fact, just last summer, we did a large landscaping project for the Seward grocery store, which is located 3 blocks from your facility. Oh, really? I pass by that building daily, and I'm always impressed with how nice its front lawn looks. We certainly appreciate the compliment. Now, why don't you tell me more about the work you'd like done?
자, 마지막에 여자가 뭔가를 부탁하는 말투까지 잘 캐치하신 분들, 첫 번째 문제 여자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여자 입에서 정답이 안 나왔죠. 남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요. 당신한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Could your landscaping Could your landscaping 듣고 찍기 문제였네요. could your landscaping 하니까 듣고 찍기 문제 여러분 망설일 필요 없죠. 바로 정답 연결하시면 되고요. 바로 정답 연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도 한번 체크하셔야겠죠. landscaping company 하면 조경회사 혹은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출장 뷔페 회사 많이 나왔잖아요. catering company. 두 가지가 다 시험에 잘 나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막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토익 공부하는 사람이면 요 정도의 영미권 문화를 좀 이해하시고 있어야지 파트 3, 4 혹은 파트 7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체크하신 다음에 듣고 찍기 문제는 잘 푸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니까 이 여자 회사가 지난 여름에 뭔가를 했다고 했는데 남자가 물어보거든요. 혹시 우리 이 작업을 할 건데 니네 회사가 할 수 있니? could your landscaping company handle a job of that scale? 해서 that scale 좀 크기가 클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여자가 되게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가 원래는 평소에는 어떤 거 있냐면 commercial보다는 반대말로 이런 게 나와요. Although our firm mostly does residential work, residential이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원래는 조금 주거지.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 게 조경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뭐 집 앞에 있는 일반 사람들 가정집 앞에 앞마당이나 뒷마당 같은 걸 꾸며주는 거를 대개는 하는데 지난 여름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although our firm mostly does residential work, we have commercial clients too. 근데 우리가 커머셜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좀 큰 회사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뭐 했냐면 이거 했잖아요. We have commercial clients 그 too. 다음에 In fact, just last summer, we did a large landscaping project for the Seward grocery store. 해서 우리가 어떤 가게를 위해서 랜드스케이핑 프로젝트 굉장히 큰 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 지역 말고도 상업적인 일도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는 자랑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남자가 이제 혹 넘어왔어요. 너무너무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여자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Now, why don't you tell me more about Now,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뭘 물어보는 표현 지금 나왔고요. Now, why don't you tell me more about the work you'd like done?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work는 work인데 you like done. 당신이 원하는 일의 종류를 나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스하게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논의한다라고 하니까 디스커스 한다라는 표현도 잘 나오지만 지금은 아예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데이빗 가주시면 되겠고요. A번은 장소를 특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B번과 C번의 돈 얘기는 아예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 얘기를 들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ow, why don't you tell me more about the work you'd like done? 까지 가보신 다음에 자 우리 그럼 다음 세트에 50번도 여자가 나왔죠. 여자가 어딘가에 방문을 할 건데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제를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문제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보니까 테스트 리절트를 본다 혹은 어포인먼트를 잡는다. 많이 나오는 답변이고요. 그 다음 medication, 약을 받는다. 가능성이 있겠고요. 데이빗 가니까 pick up a building map. 지도를 지금 받으러 왔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보니까 이번에 남자들이 누군지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화자가 누군지를 묻는 문제인데 좀 이상한 거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가 다 원래는 첫 번째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라는 걸 인지를 하셨어야 돼요. 문제를 풀다가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두 번째 여자가 누구냐고? 이 남자가 누구냐고? 얘네가 왜 이 순서로 나왔을까? 물론 말 순서가 천천히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 번이나 아주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제, 목적, 화자는 항상 먼저 내가 인지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52번 문제 보니까 Daniel이 뭔가를 줄 건가 봐요. Location, name, cost, number 다 가능하겠죠. 한번 이 사람들 누군지, 여자는 누군지, 남자는 누군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데니엘이 어떤 걸 주는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Hello, I've come to pick up medicine prescribed to me by Dr. Vasquez. My name is Marcia Chow. Certainly. Here you are.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else today? Yes. Do you know if it is possible to get a free flu shot at the medical clinic next door? It costs $30, I believe.
I see. And where exactly should I go to get the shot? I've never been inside the clinic before. I'm not sure. I can ask my supervisor, though. One moment, please. Daniel, this customer is interested in getting a flu vaccination at the clinic. Where exactly should she go? Just head to the 8th floor, the area for family medicine. You can't miss it. 자, 사실 내가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가 같이 나올 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을 했으면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medicine, medication 혹은 약을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지금 얘가 나왔어요. I've come to pick up medicine prescribed to me. medicine, medication, 뭐 pills 이런 단어 있잖아요. 약들 말할 때 뭐 pills 같은 등등 약을 말하는 거니까 난 정말 C번 너무 잘 찍었다 하시는 분들 가져간다라고 하는 표현만 잠깐 봐주시면 되고요. 얘를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collect라고 하는 단어를 수집하다로만 알고 있어요. 물론 수집하다란 동사의 뜻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다이어. 다이어가 너무 많아요. 압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만 여러분 너무 잘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고 귀찮더라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 get, pick up, take, bring, collect까지가 무언가를 가져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가지러 왔다. 내가 이거를 지금 가지러 왔으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문장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첫 번째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I'll go get it. 내가 가서 가져올게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여자가 뭐 할 겁니까? 그러면 pick up. 여자가 뭐 할 겁니까? collect. 많이 바뀔 거거든요. 가져올게요. take. 동의어로 한 번 더 봐주시면 완벽하죠. 그래서 데이빗 같은 경우는 pickup이라는 동사는 좋았지만 building map이라고 하는 뒤에 명사가 별로였기 때문에 오답 처리 가셨고요. 그때 이미 지금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남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보통 약을 받으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pharmacy고요. pharmacy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pharmacist가 되겠죠. 약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문장에 이미 지금 정답이 끝났고요. 닥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오답이었던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닥터한테 처방을 받은 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므로 I've come to pick up medicine prescribed to me by Dr. Vasquez. 해서 by doctor가 지금 함정 처리가 되는 거니까 내용 파악 잘하신 분들 갑자기 데니얼 부르잖아요. 데니얼 부르는 것부터 지금 연결해 보시면서 여기 아래에 써 있는 화자랑 주제가 지금 나오는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가볼게요. 마지막에 여자가 사실 물어보긴 했거든요. 내가 I've never been inside the clinic 한 before. 번도 여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른대요. 그랬더니 데니얼 부르고 나서 Where exactly should she go? Where exactly?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where이라는 의문사를 잘 들었다면 당연히 location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여자가 플루샷을 맞고 싶다고 했는데 뭐 감기 주사 같은 거 있죠? 그것까지 연결해 보시면 A번 지금 뭐 듣고 찍기도 가능했고요. 바꿔 말하기도 수월하게 잘 푸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PPT로 띄워드린 것처럼 항상 내가 파트 3 고득점 문제, 고난도 문제에서는 중요한 지금 화자랑 주제를 파악하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문제가 쉬워 보인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가 쉽다는 법칙은 없거든요. 물론 쉬워 보일 때 쉬운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고득점을 위해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53, 4, 5번 문제 보니까 어딥니까? 라고 나와 있고요. 일하는 장소가 A번의 Financial Institution, 너무너무 토익에 잘 나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죠. 자, B번에 보니까 Cosmetics Company, Advertising Agency 혹은 Convention Center 다 잘 나오는 지금 어떤 업체가 나와 있고요. 아래에 보니까 큰 따옴표 문제가 또 나왔네요. Many people commented on it.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대요. 자, 어떤 뜻일까요? A번에 보니까 그 방법이 굉장한 성공이었다. B번에 보니까 서비스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피드백이라고 하니까 코멘트의 동요가 될 수 있겠고요. C번에 보니까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마지막은 venue가 새로운 정책을 지금 소개했다. 아직은 지금 뭔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들어보니까 many suggest 하는 걸 물어봤을 때 항상 우리가 제안하는 말투와 제안하는 표현들 연결해 보시면 정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54번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봤던 세트처럼 간단해 보이는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내가 화자랑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r. Dorsey, I want to get your feedback regarding next month's Oxford Commerce Convention. Should our company booth feature a poster board with images of our latest makeup products?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best promote our new line of products to attendees. You know, we incorporated a digital slideshow last year. Many people commented on it. I'm not sure how to set that up though. Why don't you take a look at the one from last year? I'm sure it only needs a few minor changes. Danny Connor in marketing should have a copy. 자,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너무나 지겹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난 일단 간단한 문제보단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당연히 지금 큰 따옴표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우선은 차례대로 가볼 텐데, 컨벤션이란 단어가 살짝 나왔거든요. 컨벤션 센터는 우리가 어떤 이런 거 있죠. 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박람회 같은 걸 진행을 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job fair 직업 박람회를 갈 거예요. 직업 박람회를 제가 만약에 코엑스로 간다고 칠까요? 코엑스에 가면 코엑스라는 곳이 컨벤션 센터가 되는 거고요. 직업 박람회에 참여하는 파티스펜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죠. 뭐 삼성도 올 수 있고 LG가 올 수도 있고 여러 회사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참가자들과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각각의 부스를 쓰잖아요. 이런 부스 얘기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코엑스 직원인가 들어보세요. I want to get your feedback regarding next month's Oxford Commerce Convention. 어떤 컨벤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Should our company booth Should our company booth, 우리 회사 컴퍼니 부스에서 Should our company booth feature a poster board with images of our latest makeup products? 마지막에 나오는 our latest makeup products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최근에 만들었던 어떤 화장품 관련된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포스터 보드 같은 걸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 회사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화장품을 이 페어에 가서 이 컨벤션에 가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말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메이크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바꿔 말하게 하는 문제였고요. 남학생분들도 내가 화장은 안 하지만 화장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메이크업이란 단어가 코스메틱스 동의어가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은근히 마스카라 얘기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eyebrows 등등 뭐 눈썹 얘기나 화장품 얘기나 뭐 파운데이션, 파우더 나올 때 있거든요. 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화장품이란 단어가 메이크업 혹은 뭐 뷰티 프로덕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꿔 말하기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계속 문장을 여러분이 들어볼 건데 여자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잘 모르냐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I'm trying to figure out I'm trying to figure out 내가 열심히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 일이 쉽지가 않죠.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best promote our new line of products to attendees. 그래서 어텐디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지 모르겠다. 여자가 지금 고민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남자가 대꾸해줘야 돼요. You know, we incorporated a You know, 너 알잖아. 우리가 뭐 했냐면 we incorporated. 우리가 어떤 걸 사용했대요. 어떤 걸 사용했냐면 디지털 슬라이드 쇼라고 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어떤 디지털 슬라이드 쇼를 사용했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땠대요? Many people commented on it.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어떤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 작년에 사용했던 요 방법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방법이었다를 선택하는 게 A번이 정답이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received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얘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박람회나 어떤 컨벤션에 갔을 때 자기네 지금 회사를 자랑하는 방법으로 슬라이드쇼, 요즘 막 아이패드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아이패드에 막 광고 같은 거 지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답 연결하시면 A번이 정답. 여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부터 여러분이 지금 해석을 했어야 돼요.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best promote our new line of products to attendees.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남자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완전 대박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당연히 제안을 하겠죠. 제안하는 말투 마지막 다시 한번. Why don't you take 또 나왔어요. Why don't you take a Why don't you take a look? 보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take a look at the one from last year? 그래서 작년에 I'm 했던 거 지금 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내가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A번 정답 처리하기 매우 쉬웠을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 내용 파악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못했다 하신다면 포기 한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찍었다면 그래도 여러분께 마지막 힌트가 있잖아요. Take a look.
무언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 본다라는 표현, 어딘가를 검토한다라는 표현이 take a look, review, go through, look over, examine, check. 되게 많죠. 되게 많다는 뜻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엄청나게 잘 나온다. 그래서 why don't you take a look? Why don't you examine? Why don't you review? Why don't you go through? Why don't you look over? 무언가를 검토한다 한 번쯤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까지 연결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걸 잡지 못해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내가 뭔가가 안 들렸다고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시는 성격을 가진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풀 수 있거든요. 하나 힌트만 잘 잡아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동사 듣기 문제였으니까 동사가 항상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트 3, 파트 4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영어를 뭐 잘하는 편인 것 같잖아요. 영어를 잘하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들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은 아니거든요. 일단 주제를 듣고 흐름을 듣고 동사를 듣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주는 힌트를 들어주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틀렸던 문제는 다시 한번 듣고 발음해 보시고 복습하시고 동의어 정리하시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 강의에서 Part 3 또 문제 보도록 할게요.